구독, 좋아요. 오늘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북한 인권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께서 북한 인권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네, 관심 많습니다. 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변협에서도 네, 관련 네. 일을 하고 계시다고. 네네, 북한 인권 백서를 대한변협에서 2년마다 네.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는데요. 음.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참 그걸 조사할 때마다 네. 북한이 참 뭐라고 이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음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통을 받고 있구나. 예, 이런 예. 생각이 들면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 북한 인권법도 발의하셨다고 하셔서 안 그래도 저도 백서 만들 때 과거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예. 항상 보면은 김문수 그 당시 삼선 의원이셨잖아요. 예. 근데 발의하셨다는 걸 제가 흔적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 네네. 이 북한 인권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넣으셨더라고요. 통일부 안에다가 북한 인권 개선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하게 하고 또 북한 내에서 있던 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 기록, 보관하는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북한 인권대사도 설치하고 북한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인권법이 통과가 안 됐다면서요? 이게 그 북한 인권법은 통과는 일단 제정은 됐고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2005년에 예 맞습니다. 당시는 통과가 안 됐고요. 네.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선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이렇게 좀 어쨌든 반발이 예상이 되잖아요. 북한 예, 인권법이 대충 어떤 반발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음.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이 법을 발의하신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때 이제 삼선 의원인 김문수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 각종 공격이 막 공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그 의원들이요. 뭐라고 예. 했냐면 이거는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하려는 의도다. 아하. 남북 대화에 악영향 끼칠 수 있다. 예, 그리고 예.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거는 남북 관계 개선 이후에 해결될 사안이지 지금 이렇게 뭐 법을 발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문수 의원 지금 그 당시에 김문수 의원이셨죠.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이 원래 이 법이 어느 나라에서도 제정이 안 되고 있다가 2004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의가 돼요. 미국에서 먼저 했군요. 네, 미국에서 먼저 제정이 상하원 의원을 음. 통과하고 김문수 의원이 이걸 보다가 이게 우리나라 문제인데 왜 미국에서 이거 먼저 발의를 하냐.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2005년에 하신 거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랑 보조를 맞추는 거는 이게 사대주의다. 외세 의존이다. 우리가 먼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성을 한다기보다는 아니 미국이 먼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미국이 먼저 하게 되면 그걸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거를.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기함한 거는 예.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거다. 근데 북한은 아시지만 헌법상 한반도가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요. 예. 반국가 단체예요. 음. 그러니까 체제를 전복하는 게 아니라 되찾아와야 되는 대상인데 당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에 이제 아시지만 NGO 단체 몇 개 있었잖아요. 네네. 참여연대, 통일연대 그리고 뭐 NGO는 아닙니다. 민변에서 당시 이 법을 발의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의원이었죠 그때는 예. 사정없이 공격을 하면서 어허. 북한의 체제를 지금 전복하려고 하는 의도냐. 네,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셨죠. 예.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정의화 의장 시절이었는데 2016년이었을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드디어 인권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내용이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네. 옮겨진 건가요? 지금 그 제정된 것도 그때 아마 초안 잡으신 게 그대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특사를 파견한다거나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권 침해 내역을 상당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되게 네네. 중요해요. 어허. 근데 그런 아카이브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가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3월 2일에 투표 붙여져서 결국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9월부터 6개월이 지난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당시 기권표가 좀 나왔습니다. 반대표는 없었고요. 근데 네. 기권표도 상당 부분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쪽에서 그 의원들 소속 의원들이 냈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예. 겨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뭐 북한 인권법이라는 거 어차피 북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뭐 법적으로
야 김정은 체포해야 돼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걸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이게 그 북한 인권법은 결국 이제 인권에 대해서 유린이 있는 예, 그 예. 북한의 실상을 조사를 하고요. 네. 또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음. 중요하냐면 아시지만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 몇 명이 계신지 또 이분들이 그 지금 생존에 계신지도 알 수가 없는데 예. 우리나라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독일 북한 대사관 앞에 가서 지금도 독일 분들이 매주 시위를 하고 계세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 그래요? 네, 빨리 석방을 해달라고.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애같한 생존해 계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사람을 보고를 하고 또 특사라고 해서 저희가 파견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대사의 지위에 준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노크를 하는 것이죠. 음. 어떻게 됐냐? 빨리 그 환송을 해달라. 가족들이 네. 기다린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결국에 탈북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어렵게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그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시는데요.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장기매매에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장기매. 네네. 왜 중국에서도 인신도 그렇고 강제결혼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지만 강제 북송도 이루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나오면 이 법이 발의될 당시에 제가 왜 아까 체제 전복이라는 말이 화가 났냐고 했냐면 예. 한 사람이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왔기 때문에 이분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노출시키면 안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재단,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이 모이고 사람이 붙어서 이 재단이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재단 아시지만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2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여야당 교섭단체에서 5명씩 추천을 하고요. 국회의장,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장 쪽으로 이제 2명을 추천을 하면 총 12명의 이사분들로 재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네.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올해까지 총 9년입니다. 9년 동안 계속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재단을 만들자, 이사를 추천하겠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5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추천하지 않았고요. 통일부 장관이 사람을 추천했지만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통일부로 그 명단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잠깐만 정리로 2016년에 겨우 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만들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못 만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안 만들어지는 이유도 우리나라에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민주당이요. 5명 추천을 아예 안 합니다.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는 거죠. 김정일,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체제 전복이니 뭐 대화를 더 가로막나느니 아니 그 사이에 지금 북한 탈북 여성들이 강제 결혼 당하고 뭐 가족들 총살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공개적으로 이제 다 신분이 까발려지고 이래서 위험에 처하는 것은 예, 전혀 예. 안중이 없고 무엇보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199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아사자가 쏟아져서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비로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의원이 그로부터 한 8년인가요? 뒤에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이니 평화니 대화니 하고 주장하고 싶으면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 인권재단을 만들므로 인해서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햇볕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정치적 햇볕이었고 상당히 지들끼리의 햇볕이지 실제로 탈북이 됐든 안 됐든 안에서든 그 밖에서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재단 설립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돈이 없나요? 사람이 없나요? 추천을 안 해서입니다. 이거를 참 이게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후보가 안 되셨으면은 북한 인권법 거론도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식물 법안으로 좌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분들이 아셨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참 놀랍습니다. 2005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 법을 발의를 하셔서 대통령 후보가 되신 이 순간에 이게 빛을 발한다는 것이 참 놀랍고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반드시 이 법안의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또 인권재단은요 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 두어야 한다라고 한다가 되어 돼야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이상 이거 만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교섭단체로서 지금 5명 추천할 의무가 있잖아요. 왜 예, 이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계신 거죠? 한마디 말도 없이. 이건 저도 이제 놓치고 있던 그런 네, 내용이었는데
아니 문재인 때 문재인이 왜 탈북한 북한 청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땅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강제 북송을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공무원도 뭐 서해에서 그냥 북한으로 갔는데 그 총살당하고 화형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잦은 뭐 월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다가 이게 들통나서 지금 뭐 재판 진행 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아니 윤석열 정부를 이제 넘어와서 북한 인권 문제나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지금 이 민주당이 여태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예, 거잖아요. 예. 뭐 특사에 준하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사에 준하는 사람도 문재인 정권 때에는 임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2022년 9월입니다. 예, 예. 당선되시자마자 이제 바로 그 특사나 대사에 준하는 특사를 임명하셔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재단에 이사가 없으면 그 재단은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재단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맞춰졌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재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탈북민들 그분들이 이제 박상학 대표부터 해서 또 저희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셔가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원래 그냥 국민의힘하고 좀 가까우니까 지지 선언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탈북하신 분들은 절대로 민주당을 지지를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네, 예. 네, 네. 아니 진짜로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정당을 갖다가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진작 통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퍼주기 정책을 하지. 그게 결국에는 북한 체제를 북한 정권을 연명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근데 북한 정권이 연명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예. 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뭐 북한법 잠깐 다루긴 했는데요. 네네. 법치가 아니잖아요. 당치고 인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볼 거면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볼 거면 북한 가서 정치를 해야지. 왜 한국에 계십니까? 예.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에요. 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고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도 당연히 우리 영토기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신 분도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이죠. 네, 근데 왜 한두 사람 그것도 이제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져서 그 두 사람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보호를 못하면서 왜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와 진짜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뭐 이범호님께서 댓글창에서 뭐 당일 투표 캠페인 벌여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좀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김지미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북한 인권법 좀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발의를 했고 16년 만에 민주당의 어떤 방해를 다 뚫고 겨우겨우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또 이제 또 실행이 되는 거를 민주당이 지금 현재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투표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 또 하나의 파파미 사연 김문수 후보가 북한 인권법을 가장 먼저 만들자고 제안했던 발의했던 그런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